여름에 다시 오셨어요. 그러고 보면 감독님 영화 속에서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아주 따뜻함 같은 것들, 시원함 같은 것들, 그리고 여름이 주는 아주 극적인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계절, 여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특별히 또 태풍이라는 이 어떤 자연 현상이라는 것에 이 영화의 가장 큰 부분을 넣으신 이유들도 궁금합니다. 夏を愛しているか。あのね、夏というお盆だな。やっぱり僕の映画にとっては多分今その見えないものっていうのがすごく大事だ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て、多分海町ダイアリーという映画も、出てこない父親の存在というのがすごく大事だったし、歩いても歩いてもという映画も亡くなった兄というのがずっと物語を実は物語の中心にいる。でそういう人を思い出す時間が、夏のお盆っていうその死者に戻ってくるって言われてる時間なんですよね。だから死者を思うってことが、顕在化するってことかな、浮上する瞬間が夏だなっていう、そこが多分好きな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 네, 그 여름이라기보다는 그 추석에 대한 뭔가 남다른 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이요?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추석이 이제 8월 15일. 아, 그렇군요. 양력으로 네, 이제 네. 고정돼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류준열 씨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에도 영화 속엔 등장하지 않는 아버지의 존재가 영화 속에 계속 이제 느껴지고, 그리고 거로도에서도 이제 그 죽은 형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하는 가족들이 그 사라진 사람에 대해서 추억하는 시간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그 여름에 그 추석 때 그 죽은 자를 다시 추억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또 뭔가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을 좀 많이 다루게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준열 씨는 고레다 감독님 영화 중에서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하나 고르는 걸 잘 못하는데요. 네. 특히 이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영화는 제가 보면서 가장 많이 웃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재밌는 장면들과 재밌는 대사들이 많죠. 네, 너무 많죠. 네. 네. 근데 뭐 그것도 하나 못 고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미리 고르라고 할까봐. 아니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 키키키린 그 선생님의 네. 모든 씬들이 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말 그 대본에 쓰여 있는 대사인지 혹은 그 애드립인지 궁금할 정도로 그 항상 앵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프레임 아웃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중얼거리는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네. 그 질문을 감독님에게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팬으로서 제가 질문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키키키린 여사님께서 하셨던 그 대부분의 대사들은 어떤 부분에 애드립들도 있으셨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今回はね、アドリブはないんですよね。 이번에 애드립은 없었습니다. ただセリフを台本にないセリフを言うということはないんだけど、例えばそのセリフを言いながらコップを手に取ってもう飲み干しているコップをわざと手に取って覗いたからだって言って置いて麦茶を冷蔵庫から出すみたいなお芝居は台本にはないの。だからそういうこうちょっとした日常動作、みんなが普段してるけどお芝居でやろうと思うとなかなかやらないっていうの。最後のお茶を飲み干すだったらお芝居としてよくあるんだけど、もう飲んで空になってるものをあえて手に取ってつって置くっていう芝居を僕は現場で見せられて、優れたアドリブというのはこういうことを言うんだなって思ったんだよね。そういうことは随所にあるん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が加わることによって多分僕が書いたセリフがすごくアドリブに見えるんだと思うんですね。その凄さ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れはすごく感じました今回は。 네, 네,
대본에 없는 대사를 말하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이를테면 그 대사를 말하면서 컵을 손에 쥐고 다 마신 잔인데 들여다보고서 이게 뭔가 다 비었네라는 느낌으로 또 냉장고 속에서 보리차를 꺼낸다든지 이거는 대본에 없었던 연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일상의 행동들 분명히 우리도 늘 일상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막상 연기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상의 어떤 행동들인데 그렇게 그 잔을 다 비우고 끝까지 들이킨다 이런 연기는 흔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빈 잔을 손에 쥐고 하고 이렇게 그 탁자 위에 놓는 그런 연기를 봤을 때 현장에서 봤을 때 훌륭한 애드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런 그 키키 히로시 씨의 그 소소한 일상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저의 대사가 마치 애드립처럼 느껴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대단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잔을 짚는 그런 장면들도 그렇지만 아베 히로시 그러니까 요타의 배를 팍 이렇게 치면서 뭔가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장면은 거의 엄마라기보다는 굉장히 유들유들한 조직의 넘버 2나 외삼촌 캐릭터 같은 거의 보통 남성적인 캐릭터들에서 주로 하게 되는 그런 그 행동들 같은 거라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또 그렇게 그 보시면서 어쩜 저런 행동을 하시지라고 생각했던 순간 같은 거 있으셨어요? 또? お腹叩くのはねリハーサルは軽く叩いてたのに、本番すごい強かった。 그 배를 친 장면은 리허설 때는 좀 이렇게 살짝 때렸었는데 그 실제 그 슛 들어갔을 때 엄청 세게 치셨습니다. だから安倍さんがすごいびっくりしてるんですよ。 그래서 아베상이 굉장히 실제로 굉장히 놀라고 계세요. 表を歩いてるところでも自然とこうカバンの肩のこうとこに捕ま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う母親が老いた母親が息子に対してどういうふうに触るかっていうのかな、そういうのはすごく意識して今回は加わってたね。僕別に触ってくれっていうことは一切言ってないんですけど。 밖에 이제 아들과 나란히 걸을 때도 자연스럽게 아들이 메고 있는 가방끈을 이렇게 살짝 그 쥐인다든지 그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대할 때 어떤 터치 같은 거 그것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참여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굳이 만져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감독님 영화 속에 아까 저희가 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요타라는 이름에 그 이어지는 요타라는 이름을 계속 썼던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특히나 감독님이 좀 자전적인 이야기인 경우에 요타를 쓴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감독님의 많은 어떤 어린 시절 기억과 혹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이 이 영화 속에서는 더욱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살고 있는 이 동네 연립 같은 경우도 감독님 실제 사셨던 연립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공한 아들이신 거죠? 깐 영화제 갔다 오신.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환대해가지고 촬영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파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そうなのね。友達はもうみんないないんだけど、そのちっちゃい時に僕がお世話になった友達のお母さんとかお父さんが今一人暮らしを始めていて80歳を超えて、そういう方たちが撮影場所にみんな集まってくれて、一番驚いたのは映画の中でキリンさんの友達役で長岡さんっていう隣のおばさん、クラシックの先生のところに行くおばさんが長岡さんっていう人がいるんだけど、これも実際に母親の友達だった僕の同級生のお母さんなんだけど、長岡さんってで本物の長岡さんが来ちゃったの、撮影見に。モデルがそのまま目の前に現れちゃってあ、キリンさんこれ本当の長岡さんですって僕その場で紹介し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状態でした、撮影現場は。だからそういう人たちが遠くからこれじゃーんって手を振ってくれるというちょっと恥ずかしい現場だった。
嬉しいけど恥ずかしい 네, 그 옛날 친구들은 이제는 그 단지에 살고 있지 않는데 그 어렸을 때 신세를 졌던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혼자가 되셔서 80세 다 넘으신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촬영장에 모여들으셨었어요. 그래서 가장 놀랬던 거는 키키키린 씨 친구로 나오는 나가오카 씨라고 그 클래식 교실에 같이 다니는 분이 실제 모델이 있었는데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모델이 됐던 나가오카 씨가 그 장소에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키키린 씨께 그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런 현장 상태에서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친구들의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코레짱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게 코레짱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러웠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 아마 많은 부분으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품들과 음식들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미끄럼틀 아래서 아빠와 함께 먹는 과자라든지 곤약 조림이라든지 냉동 카레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냉동 카레를 녹여 만든 카레 우동이라든지 칼피스 아이스크림이라는 이 놀라운 제조된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문어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놀이터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소품인지 혹은 아니면 실제로 어릴 때 거기서 놀던 추억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あのタコの公園は実際にある公園なんですけど 저 문어 공원은 실제로 있는 공원입니다. ただ僕が暮らしたあの団地にあるああいうオブジェの形をした滑り台は、貝殻の形をしてて貝殻公園って僕らは呼んでたんですけどそれはもう本当に子供が落ちて自治会で問題になって撤去されちゃったそれで使えなくて同じ地域の別の団地の滑り台を探し求めて唯一見つかったのがあのタコ滑り台でもあのタコ滑り台もこの1月に取り壊しになっちゃいました 네, 미끄럼틀이 있죠. 네, 그 단지에서 오브제처럼 실제로 그 등장하는 제가 살았던 단지의 그 미끄럼틀은 그 조개 모양이라서 저희 어렸을 때는 거기가 조개공원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그 자치제 쪽에서 철거를 해서 이미 영화 촬영할 때는 그곳은 없어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동네 지역에 있는 또 비슷한 공원에 미끄럼틀이 있는 곳을 찾았더니 그 문어 미끄럼틀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그 한 달 뒤에는 이제 거기도 또 철거가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닷마을이네요. 거기 문어도 있고 조개도 있고 그런 동네여서 굉장히 희한한 감독님 기가 차시네요. そうですね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태풍이 지나가고 관련되었고 이 시네토크에 SNS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있는데 이 질문을 준열 씨한테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 영화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 홈런을 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포볼을 치는 것만으로도 노력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응원을 담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방을 노리는 인생을 추구하세요? 아니면 포볼을 노리는 인생을 추구하세요? 나는 포볼형 인간인지 홈런형 인간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포볼이든 데드볼이든 일단 주자만 나가면 농담이고요. 아무래도 저는 포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이고. 저도 그냥 저는 그 장면을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냥 너 홈런 칠래 포볼 할래 했는데 포볼 고른 게 그냥 나 아빠처럼 살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면 그 친구가 그 꼬마애가 할머니가 물어봤을 때 아빠처럼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도 그 같은 소리를 했었거든요. 주변에다가 아버지처럼 살시고. 대부분이 그렇게 그쵸? 말하죠. 네. 네. 근데 거울을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는 건데 그 포볼이라는 게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한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포볼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혹시 포볼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감독님은 아무래도 료타가 감독님과 굉장히 많은 부분 닮아있기 때문에 또 이 영화에서 이 포볼과 홈런에 대한 은유 같은 것들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 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僕ちょうどこの映画の少年と同い年ぐらいの時は少年野球のチームに入ってて1番レフトだったでフォアボール狙いだったでフォアボールで出て盗塁っていうのが唯一の見せ場っていう非力だったのでヒットが打てなくてよく相手チームから力が弱くて相手チームからヒット打ってみろよってからかわれたんだけど自分の中ではいやフォアボールだって上に出るのは同じだと自分に言い聞かせて、自分を慰めてましたけど満足してたわけじゃないですけど当時としては精一杯の自分のできることがフォアボールでした。 제가 그 영화 속 소년과 똑같은 나이 또래일 때 소년 야구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치반 수순회가 그 1번 레프트였는데요. 그 저는 사구를 노리는 타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도루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저의 최대의 그 관람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히트를 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팀 선수들이 야 너 히트 좀 쳐봐 그러면서 놀림을 당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사구로 이기는 것도 나는 마찬가지다 라고 스스로 납득을 시키고 위로를 했던 그 만족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은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로서는 그때는 그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今はこの映画が大ヒット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のでホームラン狙いだと思います。 그렇지만 지금은 이 영화가 대박으로 이제 대성공을 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홈런을 노리고 있는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5천만 고레다 감독님의 팬을 끌어들이는 그런 발언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DDDONGSSC 동분이 감독님 영화에는 계단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걸어도에서 마지막 장면인 노부부가 대화하는 장면도 그렇고 아무도 모른다에서 아이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계단 장면 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마지막에 계단에서 마주하는 장면 등 계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감독님께서 일부러 의도하고 계단 장면을 넣으시는 건지 궁금하고 계단이 주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홈런 하시려면 이쪽으로 階段ってお芝居しやすいしにくい 그階段 계단에서 연기를 할 때 연기하기 편하세요? 아니면 좀 하기 좀 힘든가요? 어려워요. 難しいよね 네, 어렵죠. 네네네. 원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네요. 왜 어려우세요? 왜 어려우세요? 답변이세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카메라 앵글로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에 멈춰야 할지 혹은 발을 하나 내딛었을 때의 대사가 상대방 대사가 끝나거나 하면은 대사를 끝나고 제가 발을 내리는 그 순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마라고 하죠. 또 박자가 네. 또 그게 중간에 뜨는 게 굉장히 그 배우로서는 되게 힘든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 발 더 내딛고 멈추고 바라보는 데까지 그 시간이 되게 어려운 정도로 계단은 항상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우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은 그토록 많은 영화 속에서 계단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배우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먼저 이 앞에 대한 질문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단에 주는 의미 굳이 그래도 넣으셨던 어떤 이유들을 意味というよりはでも今今言った通りなんだよな撮るのも難しいんですよ階段って撮影するのも難しいの役者もすごく難しいただ立ち止まる振り返るっていうお芝居をすることでいろんな絵が撮れるのね複雑に撮れる普通の平らな道を歩いてるよりもこう絵的にバリエーションが作りやすいっていうのがあるんだよなだから僕もチャレンジなんですよ階段を芝居場に持っていくというのは非常にチャレンジだけどうまくいった時にはとても豊かな瞬間が撮れるということで
やってるんだけど、正直に言っちゃえば単純に階段が好きっていう、階段が本当に好きで街歩いててもこれいい階段だなと思うと写メを撮るっていう、他のものはほぼ撮らない、どんなに綺麗なものがあってもあんま撮らないけど、階段だけはこれいい階段だなっていう、いろんなところで階段を撮ってるんですよね。特にこう曲がってたりするとすごい好きだし、こう登ってって途中平らなとこがあってとか、そういうちょっと変化がある階段とかだと何かで使えないかなってすぐ考えるっていうぐらい階段が好きなんですよ。계단 성애자이신 네, ちょっと階段フェチかもしれないです。 네, 약간 계단 성애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계단 성애자로서 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작품 끝날 때마다 계단 사진이 있어요. 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네. 그 연기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지만 촬영하고 찍는 것도 계단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멈춰서고 다시 되돌아보고 그렇게 연기를 할 때 좀 다양한 각도에서 그 계단에서 찍었을 때는 다양한 표정들을 좀 복잡하게 찍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평면길을 갈 때보다는 좀 그림적으로 여러 바리에이션으로 좀 찍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은 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도 좀 도전이거든요. 근데 계단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장면을 찍었을 때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성공을 하면 굉장히 그 풍요로운 순간을 그 영화 속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단을 많이 이제 찍어 왔는데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제가 계단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다니면서 정말 좋은 계단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아름다운 뭔가 사물을 봐도 별로 사진을 찍질 않는데 이상하게도 계단만 보면 시선이 가고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 계단들을 지금까지 좀 찍어왔고 특히 이제 조금 중간에서 구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갔다가 평탄했다가 또 내려간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는 계단을 보면 언젠가 이런 거를 촬영해서 또 써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또 금방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계단처럼 올라가는 홈런의 인생을 믿지 않으시는 감독님의 어떤 계단 사랑로는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 이번에 가장 감독님이 최근에 찍으신 영화가 바로 이 영화 태풍이 지나가고인데요. 뭐 한국 관객들로서는 감독님이 데뷔작으로 찍으셨던 20년 전 작품이 또 정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국에서 극장에서 개봉을 한 상태로 환상의 빛이라는 작품을 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 20년의 시간, 그 환상의 빛이 1995년도 작품이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전의 작품인데 두 영화를 보면 사실 뭐 유머의 느낌 같은 것들 혹은 카메라가 배우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거리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들이 지났을 때 그때 고래장과 지금의 고래다 상과의 어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네. 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거지? いやそんなことはないんだけど、 그건 아닌데요. 自分としては連続してるもんだから気がほら20年前って、もっと痩せてたんだよね僕。多分彼ぐらい痩せてた。 그런 걸로 합시다. 네. 내 안에서는 뭐라?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20년 전에는 제가 좀 꽤 날씬했어요. 류준열 씨만큼 날씬했어요. 少しずつ太るからさ。 조금씩 살이 찌는 거잖아요. 突然太ったわけじゃないからさ。 이게 갑자기 살이 찐 건 아닙니다. 連続性があるんだよ。ここからここまで。 여기서부터 여기에 오기까지는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20년에 걸쳐서 そうすると並べてみないと何が違ってるのかは
意外と分かんないじゃん 그 나란히 이렇게 놓고 보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외로 잘 몰라요. だからそんなに変化を意識してはいないです 그렇게 크게 저 스스로는 변화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だからちょっと真面目に答えると今恥ずかしいからちょっとはぐらかしてるんだけど真面目に答えると多分デビュー作を撮る前が一番映画のことを分かったつもりになってた今撮れば撮るほど分からないから分からなくて面白いっていうのはあるんだけど今すごく面白い撮ってて 지금 좀 이 질문이 쑥스러워서 제가 애써 좀 돌려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데뷔하기 전에는 제가 영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찍으면 찍을수록 영화에 대해서 더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만큼 지금은 더 재밌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오히려 그 과거의 작품들이 젊음에 깃들어 있는 죽음과 혹은 아니면 슬픔 같은 것들이 더 있었다면 지금은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도 어쩌면 삶에 대한 오히려 더 활력이라든지 혹은 기쁨 같은 것들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고레다 감독님이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또 하고 계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요즘 너무 사시는 게 너무 행복하신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같은 것들이 또 한결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조금 더 양지를 바라보게 되셨던 어떤 계기들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でもねそれはね決して幸せになったからじゃなくてね逆なんだなきっと多分デビュー作の頃は自分にとって死っていうのはそれほど身近じゃなかったから死についての物語ばっかり語ってたけどこの20年でおそらく僕は大切な人間をたくさん失ってるんだよね、父親も母親もで逆にそういう身近な人間の死を経験した後作れる物語っておそらく死についての物語じゃなくてそこからどう生に向かうかっていう物語を自分が語りたいと思うようになったんだと思うそれはおそらく自分が年を取って、この年齢になって、死が身近になったからだね逆に 그것은 행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뷔했을 때는 오히려 그 죽음이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정말 저의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을 한 뒤에는 뭔가 이야기를 만들 때 그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죽은 뒤에 어떻게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이 나이가 돼서 저 스스로도 더 죽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준열 씨는 이 감독님의 영화 뭐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서 배우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궁금함 같은 거 여기 다른 배우들이 계시진 않으니까 감독님 영화 속에 나왔던 어떤 배우들에 대한 궁금함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 하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우로서 사실 요즘에 그 연기를 하고 또 선배님들 많이 배우면서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 대본 그대로와 애드립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 아베 히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작품째 네. 그리고 키리키린 선생님은 5작품째인데 그리고 이제 또 수많은 배우들이 그 전작이나 혹은 많이 나왔던 배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리리 프랭크 씨 그런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뭐 페르소나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뭐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감독님 페르소나인지 혹은 어떤 그런 비결은 무엇인지 그 배우들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안으로 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요. 네. 네, 멤버십 어쨌든, 가입 요령. 네.
네, 요즘에 하여튼 그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 혹은 어렸을 때 만났던 감독님들이 계속 어떤 배우들과 만나고 캐스팅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유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 절대 사심은 아니라고 궁금함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네.うどういう理由があるか。キリンもちろん好きな芝居嫌いな芝居あるけど、キキキリンさんに関して言うとね、非常に厳しい役者さんなので、いい加減な演出をするとすぐ見抜かれる。だから彼女に出てもらうからにはこちらも覚悟がいる。何を聞かれてもきちんと分かってることが喋れる。分かんないことは分かんないってちゃんと言える。ごまかさない。ごまかすことが一番役者の信頼を失うので、とにかく誠実に向き合おうと彼女の場合は僕も心がけるんですね。そういう相手が現場にいるというのは演出家にとってはいいことだと思う。その背筋を伸ばして現場に臨むいい加減なことができない、それは怖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よ。監督としてもっと自分が成長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える相手がいるっていうのは幸せなことだなと思うので声をかけ続けています。그 좋아하는 연기, 싫어하는 연기는 뭐 물론 있는데요. 그 키키키린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키키키린 씨는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는 정말 엄격한 그런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배우를 임하게 되면 뭔가 그게 금방 들통이 나버리는, 그래서 연출을 하는 입장에서도 키키키린 씨가 출연을 하실 때에는 그만큼의 어떤 그 단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 어떤 거를 그 키키 씨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를 때에는 모른다고 또 확실히 전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데 대충 얘기를 하면 금방 그걸 깨트려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 또 너무 그 대충 이제 넘기다 보면 그 바로 그 배우하고 감독과의 관계의 신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키키키린 씨랑 항상 작업을 할 때에는 성실하게 마주보고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대가 현장에 있다는 것은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긴장감을 주고, 이를 어깨를 펴고 엉터리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긴장감을 줍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상대가 있으면 나도 정말 더 성장을 하고 싶어지고 그런 배우랑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같이 찍어오게 됐습니다. もう一つどんなお芝居をする役者が好きかっていうとね、具体的な人の名前出すのあれだよな。奇跡っていう子供が主人公の映画のオーディションをやりました。子供たち集めて5人集めて、新幹線見に行きます、みんなで線路に歩きます、地図を持ってます、道に迷いました、どうするかみんなで話し合って戻るのか進むのか決めてください、用意はいって言って5人にフリーに演じてもらうっていうのをやったの。そうするとほとんどの子はとにかく喋ろうとするわけ。自分がそこの主導権を握って自分にみんなの目が向くようにとにかく喋ろうとする。その場を支配しようとする。これがほとんど。当たり前なんだよねこれね。アドリブってそういうふうに自分をって見せていくことだと思ってる子はそうなる。これ大人も同じなのね。で僕が選んだ主役の前田幸輝君って子がそこで何をしたかっていうと、みんながそうやってワイワイやってる時に本当は手にしてない地図を黙ったまま見て今来た方を振り向いたの、こうやってそれだけでもう僕はもうそこにしか目がいかなくなるわけ。周りが一瞬にして脇役になるわけ。そのわーわーわーわー言い合ってた子たちが全然目がいかなくなるぐらい全くセリフは出してないのに、そこに僕は彼が見ている線路を一緒に見ちゃったわけ。
見えない線路を彼は地図を持ってこうやって振り返っただけで見せてくれたのね。これが多分ね優れた芝居な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こう想像力でなんか見えないものを見せてくれるお芝居が好き、そういうことをやろうとしてくれる人と一緒に仕事をしたいなと思っているので、多分いつかそんな機会が来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けど。 그래서 제가 어떤 연기를 하는 배우를 좋아하냐면 그 기적이라는 그 영화에서 어린 아역들 그 주인공들의 오디션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5명이 모였었는데 그 신칸센을 일단 타러 가는, 그래서 선로 옆길을 이렇게 걷다가 그 지도를 그 손에 쥐고 있다는 설정이었고, 그 길을 헤매게 돼서 그 아이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계속 앞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다시 되돌아갈 건지 결정을 한다는 상황, 그 설정을 아이들에게 주고 지금부터 그 상황을 한번 표현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요이땅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일단 굉장히 프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모였던 이제 네 명이 대개는 그 굉장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주도권을 스스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자기에게 시선이 더 오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장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지만 그 애드립을 하면서 애드립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주목받게 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른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골랐던 아역 배우가 누구였냐면, 제가 골랐던 아역 배우 그 마에다 코키 씨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다른 이제 아이들이 막 계속 이제 떠들고 있는 가운데 그 친구는 손에 이제 지도는 실제로 없었는데 손에 마치 지도가 있듯이 지그시 그 지도를 바라보다가 지금까지 그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본다는 그런 이제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 그 아이에게밖에 시선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은 다 둘러리로 변하면서 그 제 시선은 아이에게 완전히 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혀 일절 대사를 하지도 않는데 실제로 거기 없는 선로를 마치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뛰어난 연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상상력으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해주는 연기를 하는 그런 사람과 저는 같이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그런 날이, 그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감독님 눈에는 보이시죠 지금? 뭔가 보이지? 네. 스스로를 긴장시키게끔 하는, 감독을 스스로 긴장시키게끔 하는 그런 배우이자 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그런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해오셨고, 또 그런 배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준열 씨 너무 구체적인 얘기였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네, 네. 네,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질문 많이 기다리실 텐데, 오늘 사실 왜 SNS를 받았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앞에서 육성도 듣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못 하신 분들을 너무 아쉬워할까봐 사실 SNS에서 더 많이 받았던 거고요. 여러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마이크가 없나요? 마이크가 없군요. 네. 한 분만 딱 한다니까. 그러면 감독님. 네. 감독님. 네. 네, 그러면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고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감독님 선택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셔서. 저 내일도 감독님 집에 가서 내일이 4번째 태풍이 지나고 보는 겁니다. 네, 최고세요. 작년에도 뵙고 올해도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맨날 감독님 영화를 다 봤는데 다 보면서 무슨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태풍이 지나고 찍으실 때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가장 기억 남으신 어떤 순간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번 촬영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열 씨. 마이크 빌려주시고. あの台風の夜に主人公が仏壇の線香立てを掃除して、そこに母親が起きてきて一緒にラジオを聴くでテレサ・テンの曲がかかるっていう、あれはフィクションなんだけど、この映画の、脚本を書くためのノートをつけ始めた時に一番最初に書いたシーンが夜中に父親の仏壇にお線香立てようとして、お線香のカスがたくさん詰まってってそれを掃除するって僕が経験したことなのね。で夜中にあれを自分でやり始めた時になんとなく父親のお葬式の火葬場で焼いて骨をお骨上げって言うんだけどお箸でこう骨壺に骨を入れる作業を思い出したんだよね。でそれをまず最初にメモをして、そこからこの映画スタートしてるもんだから、やっぱあのシーンのキリンさんと阿部さんのやり取りの全てが好きですね。あそこはとてもいろんなものがとてもうまくいったと思ってますけど、すごくあそこのキリンさんは美しいなと思って、撮ってました。 지금 기억나는 거는 태풍날 밤 주인공이 그 불단에 있는 향 그 대를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일어나고 둘이 같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등려분 노래를 같이 듣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물론 픽션입니다만은 시나리오를 쓸 때 노트에 가장 먼저 적었던 씬이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불단에 그 향을 이제 청소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밤에 그 청소를 할 때 그 문득 그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그 화장터에서 그 뼈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메모를 했었고 그게 이 영화의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씬에서 키키키린 씨와 아베 히로시 씨가 주고받는 모든 것을 정말 좋아하고 많은 것이 그 장면에서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찍으면서 키키키린 씨가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면서 찍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장면에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고 나가지고 빨리 적어 막 이렇게 얘기를 내가 아주 멋진 말을 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메모 하시고 그 앞부분에 보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건지 라고 그 의뢰인이 얘기를 했었을 때도 집에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해서 막 붙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흔히 있는 버릇이자 뭐 강박일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자료들을 감독님도 모으시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진 대사들이 아마 이 영화 속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사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あやってやってる壁にポストイット、 실제로 저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저렇게 붙이고 있어요. 最近はノートも持ってるけど携帯持ってるので携帯のメモに思いついたら、メモをしてで、家に帰ってそれを手帳に書き写してで脚本にしていくときはそれをああいうポストイットに書いてこう貼るっていうのはあれ僕がやってることだね。で大体途中で寝ちゃうけどね。 네, 요즘에는 노트도 가지고 있지만 핸드폰이 있어서 그 핸드폰 메모장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 적고 집에 가면 다시 이제 수첩에 옮기고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저렇게 또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다 붙여놓습니다. 그게 제가 또 실제로 하고 있는 거와 똑같고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잠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 감독님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어떤 대사들이 혹시 있으신지가 이번 작품 중에서? 이야, 닭사르나. 너무 많은데요.
映画の中で姉が主人公の姉が自分のことを小説に書かれて家族の思い出はあんただけのものじゃないからねって店先で言うセリフ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あれは僕が家族のことをエッセイに書いた時に姉に呼び出されて家族の思い出はあんただけのものじゃないのよって言われたんですよねでそれを聞きながらいいセリフだなと思ってその場でメモをしたものをまた使ったということで、これは姉がこの映画を見たらすごく怒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たんですが忘れてましたね。あれはだから見たけどまた使ったわねとは言われなかったのでちょっとホッとしてます。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누나가 왜 그 자기 얘기를 소설에다가 썼냐고 그 가게 앞에 불러가지고 그 혼을 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추억은 니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그 누나가 친누나가 저를 이렇게 어떤 가게에 불러가지고 호출을 받아가지고 그 가족의 추억은 너의 것만이 아니야라고 혼을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아 너무나 좋은 대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모를 했던 것을 다시 영화에서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누나가 또 영화를 보면 아 또 혼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누나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야 너 왜 다시 썼어? 라고 혼나지는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역시 감독을 동생으로 두는 거는 너무 가족으로 두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감독님에게 오늘 또 가장 가까운 또 팬으로 오신 유준열 씨가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아 저는 평소 때 궁금했던 것들, 네. 그냥 여기서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GV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뭐 팬인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어떤 뭐 날카롭거나 혹은 그 관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네.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자리에 왔었던 게 사실은 뭐랄까 제가 이제 연기뿐만 아니라 그냥 삶 자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걸어도라는 영화를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면서 걸어도를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비밀이었는데 사실 그랬어요.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과 작품을 가지고서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걸어도를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과제를 하고 뭐 정리하고 분석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걸어도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영화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사실 이 태풍이 지나고라는 영화랑 걸어도랑 이제 그 관통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제를 다시 꺼내봤었어요. 근데 네.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못 갖고 오고 단지 이제 제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걸어도라는 영화가 이제 일반 관객들 혹은 그러니까 일반 관객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에다 감독님 팬이 아니신 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는 조금 보기가 어려운 느낌이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태풍이 지나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정말 아무 그러니까 아무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접했을 때 진짜 친구같이 가족같이 친구를 만나듯이 가족을 만나듯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사실 뭐 지금 제 뭐 헤어나 지금 이 의상도 많은 고민을 하고 갖고 온 거거든요. 친구를 만나듯이.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추럴하고. 감독님이 되게 대학생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죠? 많이 닮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던 거가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 지금 자리에는 고레에다 감독님 팬도 계시지만 제 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그 고레 감독님이 팬이 될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가 있지 않을까. 되게 쉽게 보고 감동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질문이나 혹은 좋은 답변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함께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시간이 지금 허락이 되면은 마지막 질문은 그냥 관객분들이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네네. 네, 뭐 충분한 질문이시자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네, 감독님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すごく嬉しい感想で、なんでかというとね、今回の映画はね、とにかく中学生でも分かる言葉だけで作るっていう覚悟で最初からやってるの。難しい言葉を一切使わない。もう本当小学生でも多分見てもらえる、でも大人もちゃんと楽しめるっていう。そんなに別にこれ大衆的にとか娯楽がどうのとか考えて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ただ使う言葉をそういうふうに中学生が分かる言葉で全てを語ろうっていうつもりで作った映画なので、今みたいな感想を言っていただけるのが本当に届いたなという感じが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소감을 듣고 굉장히 기쁘게 느끼는 것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자라는 각오로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은 일절 쓰지 않고 그 초등학생들이 봐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뭐 대중성이나 오락성을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사용하는 언어가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만 전부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소감을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아 그것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됐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1등 팬으로 오신 자격이 있으십니다. 네. 아마 이 태풍이 지나고를 입문으로 해서 고레다 감독님 영화를 한 편 한 편 거슬러 가시면서 역주행 하시면서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환상의 빛을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방법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과 또 그리고 오늘 1등 팬으로 참석해주신 유준열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인사. 야, なんかこんな形で3人で顔ね、いつも来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ね。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スケジュール表に名前見た時にもう今回安心して任せられるなっていう。 그 일정표로 그 이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 오늘 이제는 이번에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왔습니다. そういう映画を愛する人たちがいてくれる場所というのは監督にとっては本当に大切だし、そういう場所に呼んでもらえるでこうやってお客さんの前で自分の映画についていろんなお話ができるというのは本当に幸せな時間です、今回もとてもいい時間でした。皆さんにとってもいい時間だったら嬉しいで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렇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곳이라는 것은 감독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 그런 장소 그런 곳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이 자리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좀 좋은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순간에 저도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저도 행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팬인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팬이 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재밌게 봤던 마보로시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안녕히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감독님에게 못 따진 어떤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다음 작품들을 통해서 아마도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